조계종 포교원이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연예인 전법단 출범식을 봉행했습니다. 초대 단장 탄탄 스님을 비롯해 6개 분과 177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법 후원단 60명도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년여 만에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습니다. 정 의원은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며 불교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조계사는 수탁 운영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통보라며 오체 투지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김치의 날을 기념해 불교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들이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 제공할 김장을 담갔습니다. 한평 용천사가 세주지 해용스님 진산식을 대신해 법회를 봉행하고 축하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호남 상갑으로 꼽히는 무원 원갑사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현장 포교의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방송 연예인과 문화예술인의 전문적인 전법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포교원이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연예인 전법단 출범식을 봉행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지그시 감은 눈으로 합장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모습에서 사뭇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방송, 연기, 연극 등 6개 분과 177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 출범식 현장입니다. 연예인 전법단을 후원하기 위해 60명의 제가자로 구성된 전법 후원단도 출범식을 함께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은 불교 홍법 포교와 불교 중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구현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며 포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종단 종책 과제를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초대 단장 탄탄 스님은 부처님의 전법 선언처럼 연예인 전법단이 포교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안락을 위해서 둘이서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6개 분과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배우 임혁 씨는 연예인 전법단 대표로서 활발한 활동을 약속하며 과감한 행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는 자리이파의 정신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대종사는 불교의 근본에 마음이 있다며 마음을 깨달아가는 연예인 전법단이 되라고 축하했고 주호영 의원은 국회 정각회 법회를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법당에서 큰 스님들 모시고 법회를 합니다. 우리가 알려주시면 문자를 드릴 테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법회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출범식에 앞서 대표들과 분과위원장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포교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특히 젊은 층 포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좋은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요즘 조금 이제 포교가 약간 침체된 그런 이제 시대라서 우리 이제 선배 불자들께서 좀 더 이렇게 포교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은 오는 12월 송년 법회를 시작으로 종단과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불교계 공분을 샀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1년여 만에 편안한 모습으로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1시간여 환담을 마친 정 의원은 지난 1년간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며 불교계의 말 못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에 비유하며 불교계를 폄훼해 갈등의 불씨를 지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총무원을 찾았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관련 문제 이후 행사 참석을 제외하면 첫 총무원장 예방인 셈입니다. 진우 스님은 갈등이 있긴 했지만 전국 사찰을 찾아 참회하고 만회하려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며 비온 뒤 땅이 굳듯 돈독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격려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니까 전국을 다니시면서 절절마다 다니시면서 또 절하고 그런 걸 보고 이 참 진심이구나 그렇게 느꼈고 또 그 이후에 그걸 만회라도 하듯이 우리 불교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법안까지 또 마련해 주시고 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제 저희하고 더 어떻게 보면 또 더 돈독해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화재 관람료 등 불교계 현안을 주제로 1시간여 동안 비공개 예방을 마친 정청래 의원은 좋은 덕담과 가르침을 받은 편안한 시간이었다고 예방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전통 문화재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었다며 국감 발언 이후 1년여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해의 폭이 좀 깊어졌고 그리고 또 오랜 불교계와 국민들 간의 갈등 상황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이것도 어쨌든 제가 만든 법이 통과되고 또 예산도 지금 반영이 되어가고 있으니 불교계와 국민들 간의 어떤 충돌, 갈등 요소도 해결돼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소란이 있었는데 그게 또 유종의 미를 또 거두는 것 같아서 이어 내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불교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며 전기료와 종부세 등 불교계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나 차이 같은 것은 오늘 없었습니다. 없었고 총무원장 스님이 말씀하시는 덕담도 잘 듣고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이제 불교계 현안인 예를 들면 전기세 문제라든가 종부세 문제라든가 이것도 민주당에서 계속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월 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 근거를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성안한 정청래 의원이 관련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불교계의 고충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조계사가 맡아 운영해 오고 있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조계사는 수탁을 맡아 운영한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통보라며 오체 투지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 죽빛 소리가 울리자 스님들이 망설임 없이 몸을 바닥에 던집니다. 땀과 흙먼지로 온몸이 성한 곳 없지만 고행을 이어갑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조계사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 종료를 통보한 서울시에 항의하기 위해 어제 오체투지 3부1배에 나섰습니다. 조계사 사회국장 정수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센터 관계자들은 조계사 일주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약 1.3km 거리를 행진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이 오체투지를 통해서 저희 마을 공동체와 시민이 행복해지는 정책이 유지가 된다면 오늘의 이 힘듦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마을공동체 사업정책연구와 활동가 육성 등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조계사는 지난해 11월 공개 입찰 경쟁에 참여해 센터를 수탁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9월 말 서울시가 센터 운영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10년간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조례 폐지안 철회와 센터 직원 30명의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나 언급도 없이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를 받은 곳은 조계사가 유일하다며 불교계 진정성을 우롱한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방적인 마을 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 불교계 기만 서울시 규탄, 민간외탈 노동자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해서 1,000만 서울 시민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서울시 의회에서도 센터 운영 중단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원만한 협의까지 긴 진통이 예상됩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와 감사 등 임기 만료를 앞둔 임원에 대한 후임을 선임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열린 제346회 이사회에서 현 이사장 송우 스님의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으로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또 개방 이사로는 봉은사 신도회장인 주식회사 신팩홀딩스 최진식 대표이사, 감사로는 현 감사 원명 스님과 정수사 주지 도림 스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국대는 제20대 총장 선출에 앞서 다음 주 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12월 초 초빙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이어 수차례 실무위원 회의와 전체 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출합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이었던 퇴유 스님의 후임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임명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원명 스님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과 사단법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여진불교 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인권위는 원명 스님에 대해 환경보호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김치의 날을 기념해 불교계와 가톨릭,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들이 모여 함께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제공할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웃을 위해 종교를 넘어 함께한 현장이었는데요. 하경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간 장갑에 하얀 마스크를 낀 스님도 신부님도 그리고 목사님도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얀 조리복에 높은 모자를 쓴 셰프도 오늘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김장에 손을 보탰습니다. 한국종교인 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연합회가 어제 광화문 세문안교회 광장에서 2022 사랑의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종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특별히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종단의 어떤 그 훌륭한 정신적 가치를 김치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약자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이어서 이날 김장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김장 나눔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등 불교계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각 종교계 사회복지단체들과 메리어트 호텔 조리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복지 사각지대의 후원도 줄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노숙인과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 따뜻한 식사로 건강한 삶을 기원하며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회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정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종교계가 화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한다는 것이 뜻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연합회는 종교인들의 사랑과 셰프의 정성이 범벅된 김장으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습니다. 불교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사랑으로 어쨌든 이 어려운 이웃들한테 하는 이 행사가 꼭 오늘뿐만이 아니고 1년 365일 이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 셰프가 하는 정말 맛있는 김장을 먹는 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2시간여 동안 담근 4,000kg의 김장김치는 400박스에 나눠 담아 소외계층과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남수단에 파병되는 한빛부대 16진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환송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지난 17일 국제평화지원단 호국흥룡사에서 교구장 능원스님과 한빛 16진 참모장 김용만 중령을 비롯해 파병 장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수단 파견 한빛부대 16진 환송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능원스님은 유엔 평화유지군인 한빛부대는 남수단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밝은 빛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인도주의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군사 외교관으로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영만 중령은 장병들을 대표해 평화 유지와 국위 선양을 위해 파견되는 저희들은 전법의 깃발을 높이 들고 태양의 후예답게 평화를 지키는 현장에서 당신의 해명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가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즘 깊어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예양 호남 사찰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지난주 호남 지역 문화 행사 소식 김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을이면 빨간 꽃무릇으로 장관을 이루는 전남 한평 용천사입니다. 풍물놀이패에 신나는 오리가락 한마당이 펼쳐지고 법당 안에서는 선망조상과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가 봉행됩니다. 지난 19일 모악산 용천사가 새 주지 해용 스님의 취임을 부처님께 고하는 진산식을 대신해 법회를 열고 축하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12년 전 주지로 임명돼 각종 불사와 주민축제 등을 열며 용천사를 지역 대표 사찰로 자리매김시킨 해용 스님은 세월이 지나 다시 돌아오게 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1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정열만큼은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동안에 부족한 거, 미비한 거, 또 여기를 거쳐간 조지 스님들의 누가 되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은 안성시 불교연합합창단 카일라스와 초청 가수들의 공연을 즐기며 해용 스님의 주지 취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같은 날 가을의 끝자락에서 천년고찰 원갑사 경내에 모인 주민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불갑사, 도갑사와 더불어 호남 3갑으로 꼽히는 무안 원갑사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희망과 평화의 소리가 지치고 힘들고 아픈 우리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울림으로 다가가길 기원하며 우리들의 찬불과 부름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야금 연주팀 윤슬과 도신스님, 서지호 등의 무대로 꾸며진 음악회는 마을 주민들이 고즈넉한 산사에서 힐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대흥사 대중스님들과 주지 법상스님도 참석해 주민들이 사찰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법산 주지 스님이 이곳에 부임하셔서 사시면서 참으로 원갑사가 많이 발전했고 또 여기 오신 불자님들이나 무한 국민들 전부 다 밝고 늦가을의 정치를 이 산사에서 느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또한 아주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듭니다. 가을 막바지 남도의 사찰이 아름다운 음악과 사부대중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면서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천태종이 이민년 총본산 구인사 금강계단 신도숙의 산림대법회를 원만 회항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를 전개대화상으로 지난 20일 구인사 광명전 금강계단에서 열린 법회에서 청신사 67명과 청신녀 417명 등 총 484명이 3개의계와 5계를 수지하고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이 소중한 인연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밝고 고귀해지기를 축원한다면서 숙의 공덕으로 청정불심을 더욱 크고 넓게 길러 스스로 해탈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강불교대학 재학생과 총동문회가 천태불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단양 구인사에서 금강불교대학 재학생과 총동문회 수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교육부장 성혜스님이 대독한 입제사에서 불자의 믿음은 삼보에 대한 공경에서 시작되며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은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지혜와 자비로 성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련법회는 법계 차제 초문 강의와 동정예야 친견, 정멸궁 참배, 관음정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일 원만 회양됐습니다. 부산 견강암이 산사음악회와 김장김치 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견강암은 지난 19일 경내 마당에서 주지 향공스님, 태고사 법성스님, 장재원 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10일에 산사음악회와 김장김치 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견강암은 이날 배화숙 씨 등 7명에게 봉사상을 시상하고 사상구청에 10kg 김치 300박스와 라면 300박스를 지역 학생 12명에게 각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색소폰 연주와 주민 노래 자랑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했습니다. 향공스님은 사찰 사회복지 비영리단체 정각원 회원들과 마련한 이 자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깊어가는 가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구선스님이 법화 3부경 시리즈 무량의경 강설을 봉정한 데 이어 제2부 묘법연화경 강설 1권을 출간했습니다. 구선스님은 지난 21일 묘법연화경 강설 출판 간담회를 통해 법화경은 우주의 생성 과정과 공간 구조 등 세계관을 광범위하게 묘사한 경전이라며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화 3부경이 이 시대에 알맞은 경전이라고 강조한 구선스님은 불자들이 이 책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 방편을 얻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법화경을 통해 단계적 수행 체계를 만들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길 기대했습니다. 법화 3부경 2부 묘법연화경 강설은 서품과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약초 유품 등 6품에 대한 해석과 강설을 담았으며 총 6권으로 내년 완간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